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4시 58분에 네, 94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 논스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제 우측에는 시청자 중에서 한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훈이라고 하고요. 어, 그냥 닉네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도지모스라는 이름으로 크립토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고 코스모스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죠? 네, 저는 루나민트라는 회사라고 그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코스모스 검증인과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텔레그램에 지갑을 넣은 그런 앱을 만들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이제 제품들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애청자시고 조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유튜브 챗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다음번에 조실이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폭풍이 왜 하나 우리가 왜 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에 도대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이거 약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냥 딱 폭풍이 하나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네, 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음, 비트코인 미더비 있었잖아요 오늘. 원하는데 논스에 와 있는데 갑자기 한 11시? 12시쯤에 연락이 오더니 안드레아스가 논스 방문한다는 톡이 저한테 날라와서 제가 그거를 슬랙에 올리면서 논스에 남아있던, 아마도 파티 안 가고 막 남아있거나 잠 안 잤던 분들이 다 깨가지고 진짜 무슨 대통령 영접 뭐 아까 저기 우리 아래에 앉아있기 전에 장난 아니었어요. 안드레아스 투어하는데 다 팬들처럼 다 따라다니고 진짜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솔직히.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막 떠났어요. 한 20분 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실 다른 일도 많았는데 그 일은 뭐 내일 모레 얘기해도 되고, 오늘 금방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어쨌든 항상 제가 왜 방송을 늦게 하는지 이제는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명확하게 느끼는 게 논스에는 다양한 해프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이 늦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냥 단순한 시청자일 때는 몰랐지만 오늘 얼떨결에 여기 와보니까 바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상한 해프닝이, 별의별 해프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저희가 3베드룸에 살 때랑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해프닝이 있는데 그때는 막 갑자기 막 새벽 4시에 애들이 막 거실 중앙에서 주짓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막 팔굽혀펴기 몇 번 하는가에 대해서 막 암호화폐 걸고 내기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는 좀 달라지긴 했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도대체 어떻게 왔냐.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송이 누나 뭐 하시는 분이신지는 아세요? 저는 전혀 모르. 오늘 처음 모르시는군요. 뵀어요. 그 Age of Cryptocurrency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이 누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2년도인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그때 누나는 막 월드비전 막 이런 거 하다가 그 Age of Cryptocurrency라는, 저는 그 소리날 처음 접한 게 Age of Cryptocurrency라는 책을 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혁명 뭐 2.0 뭐 이런 건데 그 책에 송인나 소개가 돼요. 뭐로 소개가 되냐면 SF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들 엑셀러레이팅 2014년도에 했거든요. 그 당시에 First Batch에 송인나가 대표였던 37 코인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비 블로코, 그 다음에 코인 플러그급,
왜냐면 시작 시기가 딱 그때기 때문에. 그러고 그때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에서 송이 누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를 해준 사람이 안드레스예요. 안드레아스가 아직 어드바이저를 할 시절일 때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그 빚을 지고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돈을 받았을 때가 딱 그때예요. 그게 가장 절박했을 때. 그게 딱 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빚을 진 거는 나중에 따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송이 누나가 이제 37 코인스를 했는데 되게 신박했거든요. 거기는 진짜 신박했고, 뭐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스토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누나가 그거를 하고 이제 그 회사는 망했어요. 37 코인스는 접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당시에 누나 사진 보면 막 비탈릭 막 비트코인 매거진 위에서 계속 글 쓰고 있을 때, 이때 만난 거 막 누나 그 명함 책이 있어요. 근데 딱 하면 막 라이트닝 쓰기 전에 데리어스 드라이저 막 이름 들어가 있고 진짜 막 아무것도, 이 사람 지금 우리가 너무 거물이어가지고 막 접근도 하지 못하는, 범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명함들이 막 있어서 홀로 페임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가 뭐 안드레스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누나가 그냥 트위터 DM을 날렸는데, 오늘 이제 비트코인 미더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스가 서울에서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누나가 이거 확인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미덕 가서 안드레아스 만나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미덕 가서 누나가 안드레아스 만나서 얘기하면서 논스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있으니까 얘가 논스 맞는 애고, 공교롭게도 그때 사인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논숙자들이 저쪽에 미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가 맞는 여기 살고 있고 얘가 시작한 공간에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끝나고 저는 다시 돌아와야 됐고, 거기서는 또 다시 팔로우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은아 그 온데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네, 이게 근데 백그라운드 어떻게 스토리. 근데 새벽 한 한두 시에 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돈독한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누나가 꼭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약간 논스가 마케팅 비용 하나도 안 쓰고 마케팅 잘하는 대로 유명해서 그건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아 진짜 종교니까 약간 저희가 요즘에는 술래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안드레아스도 오늘도 아까도 말했는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논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나는 얘기하고 안 다녔고, 나 소셜미디어에서 막 푸시도 하지 않는데, 네, 오늘 디코노미에서 만난 별의별 사람들도 논스를 알더라고요. 재밌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조금 늦게 안드레아스가 논스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급하게 여기 왔고, 술 마시던 거 다 접고. 네, 사실 술 마시고 있었다가 원래 이제 안드레아스가 있었던 비트코인 미덕 가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다른 데 갔다가 또 이제 안드레아스 못 만났구나, 뭐 다음 기회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 기회가 몇 시간 뒤에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프라이빗이요. 그러고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뭔가 그 약간 그 성경 쪽에 약간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 제자들이 주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약간 다 앉아 있어 좀 깜짝 놀랐는데,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될지 뇌에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오늘 안드레아스 미덕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온 영상 다 봤고, 이 사람이 쓴 글 다 읽었고, 트윗도 엄청 많이 읽었고 이런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막 입에서 웃음이 그냥 피식피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 아닌 게 뭐냐면, 오늘도 약간 느꼈겠지만 질문 답변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저는 이제 안드레아스 영상을 보면 약간 뭐 someone asks 그 다음에 자기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어떤 질문을 물어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질문 물어보고 이게 질문이 끝난 순간 답이 바로 나오고. 그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그냥 웬만한 내가 한 두세 시간 생각해서 쓰는 글보다 더 낫다는, 맞아요. 진짜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송이 누나가 그때 말했듯이 이 사람 10살부터 코딩하기 시작했고 16살부터 퍼블릭 스피킹을 해서 18살에 프로페셔널리 퍼블릭 스피킹,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킹 하는 걸로 돈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계속 해오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막 찾아보면 막 와이어드 매거진 옛날에 막 90년도 2000년도에 막 글 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세요. 아까 신님이랑 말씀드렸는데 뭔가 안드레아스 같은 거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무슨 질문을 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정답을 받을까라는 거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놔요.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막상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질문들이 생각이 안 나고 맞아. 두 하나는 번째- 생각 안 나. 네, 두 번째로는 막상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정답을 찾으러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막상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정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은 남긴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고 능력이고 결국에 사람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게 자극한다는 것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왜 비트코인 업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몸 이게 아마도 김재원일 겁니다. 네. 맞나? 네, 김재원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구글 행아 했을 때 제가 저런 이상한 이름 썼기 때문에. 저기도 안드레아스랑 같이 있었는데 그 재원님 채팅으로 안드레아스와의 경험이 도대체 어땠나요? 되게 궁금하네. 저기는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근데 어디서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도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고. 우선은 경험주의 우선은 그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배운 것 같아요. 직접 체험하면서 뭔가 크립토를 바라보는 목적과 그 목적을 찾는 과정 자체가 웬만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게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도 느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이 사람이 최고의 이반젤리스트가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고 아직도 되고 있다는 사실. 진짜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거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 우리도 멈추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저분이 저 나이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나이에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한국에서만 할 그러니까 수 저 말에 있는 저 말에 진짜 졸라 공감하는 게 오늘 와서 그러니까 진짜 뭐 그리스, 아르헨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네. 저희가 내린 결론 그거잖아요. 블록체인 한국에서 만들 때 그렇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글로벌 스케일 문제 해결하는 거다. 그게 훨씬 더 시급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 1%의 사람들이 상위 1%의 경험만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99%에게 우리가 이런 정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정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크립토를 접근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 세계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몸소 체험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이건 뭐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그리스인이면서 그리스에 어렸을 때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건 선택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면서 어쨌든 수많은 이제 경제 위기와 경제적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뭔가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랑 그냥 얘기를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꽤나 유니크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를 갈고 닦으면 또 나름대로 더 많은 경험을 추구한다면 더 나름대로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안드레아스의 비디 이야기를 들으니까 M자 타이머가 자연스럽게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얘기해 주시죠. 네.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이제 자기가 그 당시에 회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1년에 70억인가 벌어가지고 20명이 70억 벌었으니까 꽤 괜찮잖아요. 억대 연봉 다 기본적으로 받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를 재미없어가지고 관두고 컨설팅을 하다가 비트코인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것만 한 거죠. 근데 이것만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컨설팅하고 그랬을 때 자기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약간 노후 준비를 싸그리 다 해놓고 보험이나 뭐 등등등 연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다 태워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그 과정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냥 막 처음에는 그냥 이제 노후 준비 자금 먼저 깨고 적금 깨고 뭐 차 팔고 이제 뭐 신용카드로 빚까지 지면서 이제 신용카드로 빚까지 지면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 값 돌려받기 하고 있고 네. 이래서 2억짜리 빚을 지게 됐고 한 2억 2천, 2억 3천만 원짜리 빚을 지게 됐고 이게 2014년도 그리고 그때 처음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는 이제 월급이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2년 동안 돈을 안 벌고 비트코인에만 미치겠었던 거야 진짜. 진짜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2017년도에 빚을 다 청산을 하고 그때까지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돈을 갚아야 되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그 비트코인만 써서 사람들한테 월급도 그렇게 주고 자기도 돈만 그렇게 받고 근데 이 고군분투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저기 얘기한 안드레아스의 비디 이야기를 들으니까 M자 탈모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좀 가장 인상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건 사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저는 아니 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에피소드는 저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얘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인플레이션이 40%씩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부도가 계속 난다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나 빚 다 갚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나라에 가서 아직까지도 몇 개월씩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자기가 가서 아르헨티나가 올해도 인플레이션이 점프를 했는데 그거를 먼저 예측을 하고 매일매일 출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 제한이 걸린 거를 자기도 줄을 서가면서 그거를 뽑으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미친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인상이 깊게 나와요. 저는 막상 또 얘기하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 안 날 때도 진짜 얘기 많이 했고 시간이 또 이렇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견뎌내면서 그냥 왜 어떻게 견뎌냈냐라고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 나는 어른이고 주변에서 다 말리고 이런 일 좀 그만하고 제대로 된 일 좀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나는 어른이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때가 한 20 몇 살인가 보다 싶었는데 40살. 그때가 딱 4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사실 그런 신념과 그런 의지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빚 그렇게 졌는데 그때까지 왜 그렇게 빚을 지면서 비트코인 계속했냐. 그때 비트코인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하지 않고 때려치우고 당신 다른 일 컨설팅 그거 다시 하면 빚 졸라 빨리 갚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얘기가 근데 나는 어른이잖아. 내가 선택 내리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할 수 있잖아. 이것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과를 맞이한 건데 그게 진짜 와
아 그러고 그 마운트 곡스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이제 안드레아스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비트코인이 진짜 영원히 좀비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을 때가 맞다 아까요 맞아. 마운트 곡스가 망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비트코인이 살아남는 걸 보면서 진짜 전 세계 이 하나의 거래소가 발행된 모든 비트코인의 15%를 잃어버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몇 분의 1 토막 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사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욕을 했을 때 이거를 견뎌내고 살아남는 걸 보면서 이게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그때 그 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겠더라고요. 진짜 막 이 업계에서 그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다 그 마트고스 빡세 그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진짜 너무 세서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쨌든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 집중하고 물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렇게 목적주의로 목적이 과정을 다스리는 저런 결정을 내리는 행동도 진짜 저렇게 멋있고 본받을만 하구나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킬로와트 캐피탈이라고 지금 친구가 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위에. 이 친구는 킬로와트는 2014년도부터 VC 투자 크립토 VC거든요. 코인베이스 투자하고 이런 애들 좀 제야에 숨겨진 고수인데 찾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창업자한테 뭐를 보냐 했을 때 난 스케일도 보지 않고 다 보지 않고 그냥 비전하고 드라이브만 본다. 그쵸. 얘 이거 진짜 원하냐?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고 뭐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이고 드라이브가 그만큼 강하냐? 그럼 난 거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약간 일단은 비전의 스케일이 난 되게 작은 스케일의 꿈을 약간 마음이 작아가지고 새가슴이어서 이만큼 이상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약간 그걸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약간 삶에서 좀 그 쓴맛을 맛보고 막 그런 사람의 그거를 이기기 되게 힘드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안드레아스는 이런 이제 힘든 얘기하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를 막상 제가 이제 막 그 사람이 겪었던 시간과 그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5년 동안 욕 먹으면서 견뎌내고 2017년까지 빚을 못 갚았다는 거는 그러면 그걸 몇 년을 어쨌든 빚쟁이로서 내가 비트코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비전을 믿으니까 빚쟁이로서 살아가면서 견뎌냈다는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업계에 들어온 게 그냥 그 안데레스가 겪어낸 거에 진짜 그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그 과정 자체도 대단하고 진짜 그 과정을 이겨내서 저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네. 동의합니다. 솔직히 차 안에서 존나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겉으로 강하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진짜 상상 안 가. 왜냐면 너무 캐주얼하게 얘기했거든. 하상원님 안녕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안드레스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의 뭐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에 이제 막 화폐에 뭐 0단위가 없어지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맞죠. 0이 이렇게 뭐 4천이 40원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죠. 저희가 겪는 이제 문제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막 사소한 건 아닌데 굳이 이 문제가 충분히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봤을 때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를 찾는 게 그렇죠.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은 조금 더 좋은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 맞아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네. 미국은 진짜 최고의 진통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그냥 그 진통제가 없다면은 화폐에서 0단위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이제 극단의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약간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 신뢰가 막 무너져 내리는. 네. 근데 또 안드레스 그 얘기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집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그거 말려야 됐다고. 아, 안드레아스가 이제 비트코인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그나마 딱 가장 좋았던 선택 하나. 그게 이제 어머니가 집을 파시고 난 뒤에 이제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 노후를 위해서 이제 이 돈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리스 은행에 넣어뒀대요. 얼마였죠? 기억나세요? 저 액수는 얘기 안 X는 했던 모르는데 거예요. 근데 뭐 10만 단인가 100만 단 10만 단이었을 거 100만 단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그거를 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엄마 보고 엄마 뭐 하셨냐고 막 왜 그러시냐고 그거 당장 가서 빼라고 엄마한테 30일 동안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뒤이고도 못 배웠냐 계속 전화해가지고 매일매일 은행에 그 다음에 30일 이후에 엄마가 매일매일 은행에 가서 최대 출금 한도가 5천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5천을 매일매일 빼는 거죠. 그 100만이 아니라면 아 100만 10만인가 보다 계속 빼가지고 어떤 자기 노후 자금을 다 빼가지고 그거를 안드레아스한테 보냈는데 그걸 비트코인에 다 때려받고 심지어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빚이 있는 상태에서 빚이 이미 있고 비트코인에 이미 자기 자산 웬만한 거 다 넣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제 매일매일 빼서 가져온 은퇴자금까지를 비트코인에 박은 거예요. 그래서 5천 유로를 몇 달 동안 다 빼가지고 엄마가 다 빼서 그거를 비트코인에 다 받고 그 다음 몇 년을 기다렸죠. 맞죠? 몇 년을 기다려서 2017년도에 출금을 해서 엄마한테 8배 이상 갚아줬다는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안 올랐으면 안드레아스는 부모님 은퇴자금 갚기 위해서 다시 컨설팅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튼 진짜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가 승리하나요? 그게 존버하기 졸라 힘들어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존버 이상의 존버. 왜냐면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 저도 약간 제가 한국에서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욕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냐 나 이해한다. 근데 이게 아니었어. 이게 자 욕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러면서 온 자기 얘기를 해주니까 가족과 온 친구들과 네가 빚에 존버했기 때문에 빚더미를 빚을 져받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아휴 알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그만둘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존버도 좋은데 그냥 저 정도의 존버에 대한 그러니까 존버를 하기 위해서 조건은 단순히 존버를 하기 위한 존버가 아니라 존버 이상을 위한 존버? 그냥 존버 이상의 목적이 있으면 저 정도의 존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되게 명언이네요. 네. 티셔츠로 찍어야겠다. 존버 이상의 존버 이상의 존버를 원할 때 그럴 때 가능한 것이고 진짜 아직도 여운이 안 가시니까. 어쨌든 네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27분에 94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논센서 안드레아스 목격담 및 면담에 대한 뭐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일단 시청해주고 계시는 네 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말했잖아요. 저 대단하시네요. 옛날엔 장난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거 키면 24시간 어느 때나 켜도 400명씩 보고 있었어요. 진짜 한때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구독과 공유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조실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만간 저희는 즐겁네요. 보면서 이 날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 디파이닝 모먼트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왜냐면 나 오늘 진짜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아 이거 그거 안드레아 이게 조금 이게 방송 종료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안드레아스가 이제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송 중계 안 해도 돼요. 참고로. 네. 그 이제 내가 완전 어렸을 때 이제 암호학에 빠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리눅스를 만든 이제 리누스 토발트에 이메일을 보내서 리누스의 집에 있는 FTP 서버에서 리눅스 1.0 버전도 아닌 0.96 버전을 이제 내 컴퓨터로 막 0.95 베타 일주일 기간을 동안 이제 받으면서 했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던 게 이제 진짜 평생 기억이 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이제 오늘 밤에 갑자기 안드레아스가 들리면서 지금까지 그냥 유튜브로 좀 멀리서 접하면서 존경했던 사람을 이제 앞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드레아스가 리눅스랑 이메일 한 것과 수많은 그 암호학자들과 소통했던 것 같은 네,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맞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많은데 이건 다음번에 다 하도록 하고, 네, 송인님과 같이 나와서 논술 방문했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